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 1년 3개월을 보낸 고향 봉하. 그가 세상에 태어난 곳도 세상을 떠난 곳도 이곳 봉하였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서재엔 아직도 그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마지막까지도 곁에 두었던 책들은 책장을 채 덮지도 않은 채였다. 지금도 그쪽 회의실 지나치다 보면 꼭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앉아 계시고. 금방이라도 그 담배 하나 달라고 전화가 올 것 같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퇴임 이후가 더 행복했던 그였다.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산책. 이른 새벽에 양복 차림이었다. 누울 수가 없다. 누우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정수방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국민장이 거행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500만 명의 조문객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했다. 대통령의 눈높이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자갈치 시장에, 동성로에, 은행동에, 금남로에 찾아가서 서민 여러분과 소주 한 잔을 함께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5년.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죽음. 그 사이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다. 신출내기 국회의원 노무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1988년 50 청문회였다. 공직자의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에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있고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거침없는 그의 논리는 하루아침에 그를 청문회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가다 보면 학교 창문 넘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생들도 손 흔드는 모습 그때 당시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에게 벌써 언제입니까?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시고 같이 일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힘 좀 있다고 모든 걸 자기 임의로 다 숨겨놓고 밝혀주지 않던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다 밝힐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치 신인의 기대와는 달리 파행으로 끝나고만 오공청문회.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갑작스런 유명세 이후 그가 느낀 건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청문회 수다하고 언론에 뭐 주목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밤낮 없이 그 억울한 일이 있다고 전화가 오고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면 사당 체제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 이거지. 민주정의당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과 함께 6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바꾼 3당 합당.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애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그때는 또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따라가느냐. 너가 뭐 잘났다고 안 따라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남들 다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반대들이 좀 했었죠. 집안에서. 뭐라 그러시던가? 길이 아니라는 거죠. 3당 합당은 야합이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정치한 거 아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어린 시절은 가난함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농사일로 5남매를 키우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집안 형편. 학비를 못 내 중학교 땐 1년간 학교를 쉬어야만 했던 막내 아들. 공부를 곧잘 하는 걸로 자존심을 지켜낼 뿐이었다. 도시락도 없이 살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수도꼭지 털고 물 마시고 배부르다 하고 이빨 쑤시는 사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상고에 진학해 부산 유학을 시작했다. 조금의 이제 여유라기보다는 좀 힘이 괜찮으면은 자취방으로 전진했고, 그러지 못할 때는 학교에서 잠을 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상점에 가서 이제 이 저녁에 야간 근무, 잠만 자는 거 있지요? 지키주는 그런 생활도 오래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상고 진학 자체가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이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로 또 이제 다시 돌아서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제 어릴 때부터 형님이 그 사법시험, 그땐 고등고시였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그 당시는